여야 후보들의 막말 논란이 이번 총선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뉴스추적 국회팀 최돈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막말 논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서로 뭐라고 말하는 게 우스울 정도예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 후보들의 막말 전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즉각 사과하고 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자당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대당 후보 막말에 대해선 공세 수위를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명이라는 이유로 공천권까지 쥐어준 것입니까? 아니면 이 대표의 막말과 욕설의 전례로 막말꾼을 도저히 거를 수 없었던 것입니까? 누군가를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방법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플러일 뿐이지 국회의원 후보의 자격이 없습니다. 선거철이라 그런 건가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이 같은 막말 때문에 민심이 출렁인 사례가 적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이었죠. 당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이른바 세월호 텐트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의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발언도 파장이 컸는데요. 네. 그때 당대표가 즉각 사과하고 제명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여론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2018년 지방선거에선 이른바 이부망천 논란이 수도권 여론의 치명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죠. 네, 2012년 19대 총선 때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집권 5년 차에 총선과 대선이 같이 치러지면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던 때로 네.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낙곰수 출신 민주당 서울 노원갑 김용민 후보의 노인 비하 발언으로 역풍을 맞습니다. 앞서 2004년 대통령 탄핵 비판 여론에 200석 확보 관측도 나왔던 17대 총선에선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막말이 악재가 됐습니다. 꼭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이런데도 이 정치인들의 막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른바 팬덤 정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발언 수위가 세면 셀수록 이슈가 되고 그 이슈를 유튜브나 SNS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더 많은 강성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부정적 여론 외에는 해당 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땅히 없는 점도 이런 같은 막말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반짝 지지를 위해서 이렇게 영원토록 남는 막말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